4월이 되니까 집안을 좀 봄 분위기로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실 겁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요. 내 생각에는 네. 마당이 있으면 그 꽃나무나 이런 걸 좀 몇 개 이렇게 심고, 만약에 마당이 없으면 그 베란다에다가 꽃이나 뭐 이런 화분 이런 거 있잖아. 네. 가네들을 좀 사다가 심어서 쫄로리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오래 키울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실 테고, 또 집안에 두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은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태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조태동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허브를 처음 이렇게 소개하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쑥스럽습니다. 벌써 외모 자체가 예. 뭔가 허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모두가 영화 배우들 허브라는 게 많은데요? 예, 예. 뭐 같은 동료로서 창피해집니다. 지금. 아니 나는요. 네. 세사세사 사실 교수님을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딱 쳐다보니 아니 뭔 탤런트 같이 이래 무슨 교수님이 이래 오셨는데. 제 꿈이 탤런트였습니다. 아니 그래요. 거기다가 뭐 커브의 대가라 1인이 옆에 앉았는데 여가 쿵덕쿵덕 떼요. 아 벌써 그러십니까? 야. 큰일 납니다. 이제 아직 인터뷰할 게 많이 남았는데 예. 아마 저 궁금한 게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에 가장 쉬운 나무랄까요? 식물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상식으로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계절 늘 푸른 거가 제일 좋고요. 사계절 가정에서 푸른.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향기가 있으면 좋은데 사계절 늘 푸른 나무 중에 그렇다고 큰 교목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키 작은 나무로 선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올리브 나무도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늘 푸른 나무고 또 하나 그 로즈마리 그거는 이제 허브 중에서도 네. 대표적이죠. 늘 푸르니까 그다음에 향기가 좋고요. 까멜리아라고 불리는 이제 동백나무 이건 우리 이제 강릉 지역에서도 잘 자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적은 나무 그게 이제 레몬밤이라든가 레몬밤.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이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이제 적으면서 향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티로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음식에도 예를 들면 계란말이를 할 때 베란다에 가서 이제 그 잎을 톡톡 뜯어다가 계란말이에서 넣어갖고 먹어둘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샐러드 젊은 사람들 샐러드 좋아하니까 샐러드에도 이 잎을 좀 잘라서 넣으면 굉장히 미각이 살아나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집안에서 겨울 내내 여름 내내 써먹을 수가 있죠. 네, 이거 좋습니다. 권유해드립니다. 야, 요긴한 정보네요, 정말. 그러니까 교수님요. 우리가 식물을 이래 바라보면 관상용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건 알겠는데요. 요새 또 봄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또 미세먼지 이런 게 또 내란도 있지 않소. 그런데 혹시 식물이 이런 미세먼지를 나름대로 방지해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렇단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진짜래요? 진짜래요? 이게 간단합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예. 인터넷만 딱 뒤져도 나사에서 예.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 그래갖고 한 50가지가 나와 있어요. 와, 50 이미 발표가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야자나무, 뭐 저 행운목, 그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 중에서도 벵갈고무, 아니면 뭐 떡갈잎고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지식물로 심는 조경에서 음지식물로 심는 맹문동도 좋습니다. 맹문동.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돼서 막 개화하는 요즘 이제 개화하는데 튤립 네. 이것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튤립도 미세먼지를 네. 제거해요. 네. 이야. 이게 뭐 나사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흡착을 하나? 흡착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네. 얼마든지 그게 이제 어느 의미에서 자연의 신비인데 예. 흡착을 해서 또 자기 영양소로 다 분해를 시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예. 불쌍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과들이 똑똑시겠다 야. 그러면 아니 요즘 예. 또 화훼 농가들도 어렵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꽃들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현수 형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목을 또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평소에 이제 네. 가습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니면 네. 이제 다가올 여름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네. 습기도 네. 많고 네. 네. 제습에 도움이 예. 되는 식물들 뭐가 있을까? 사실은 가습이나 제습이나 거의 식물을 같이 써요. 네. 습도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습 뭐 이러고 그러면
대개 아이비 종류. 예. 아이비는 많이 아시죠? 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아이비 종류라든가 아니면 산세베리아라든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면 트란드실리아라는 조금 이제 요렇게 해갖고 굉장히 이쁘게 앙증맞은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트란드실리아라든가 행운목. 행운목 같은 경우 왜 행운목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행운을 주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 예. 행운목은 7년에 한 번 꽃이 핍니다. 예. 이 꽃을 볼 때 행운이 나한테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7년에 한 번 피는 행운목을 한 10대 번 보면 한 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한데요. 그 허브를 네. 교수님 사실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허브가 향도 좋고 음식에도 활용이 되고 네. 도대체 종류 저는 한 5가지밖에 모르거든요. 네. 허브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허브는 지구상에 자생하는 향토 식물이에요. 우리가 허브 그러면 서양 식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요? 지구상에 자생하는 인간에게 유익한 식물을 허브로 통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허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허브라고 익히 네. 이제 알려진 것들 라벤더, 네. 로즈마리, 네, 그죠. 타임, 세이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그 라벤더 그러면 허브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혹시 심 선생님 허브의 왕 그러면 힌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약재로 가장 좋은 약재로 약재로 가장 좋은 좀 어려운데요. 몇 글자예요? 많이 어려운데요. 몇 음절이에요? 글자입니다. 두 글자래요. 대추. 향기 아니고 인삼입니다. 인삼요? 인삼이 인삼이 허브라고요? 허브라고요? 인삼이 허브예요. 허브의 정의는 다양하게 쓰이는 걸 허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향기만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식용으로도 하고 우리가 미용으로도 쓸 수 있고 건강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허브로 한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허브의 여왕 그러면 서양에서는 정말로 라벤더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하는 허브죠. 이게. 네. 이 색깔부터 보라색이 뭔가 좀 판타스틱하는 예. 그렇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의 인삼은 허브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릉 다모제에 쓰고 있는 창포. 예. 예. 이것도 허브에 들어가는. 그것도 네. 허브예요? 허브래요. 야, 몰랐던 거 오늘 많이 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꽃으로 쓰고 있는 백리향. 예. 이것도 허브. 그 다음에 우리가 박하로 먹는 거 있죠. 네. 이것도 허브. 이렇게 주변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허브들이 있습니다. 한 3천 종류. 네. 3천 종. 3천 종류. 내가 뭐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요새 경기도 이렇지요. 뭐 뒤숭숭하고 사실 우리 주부들은요 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니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이래 가만히 있다가도 우라가 확 치밀어가지고 아하. 화가 확 쏘고 얼굴도 시뻘개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뭐 이런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의 전령사로 불리는 예. 그런 허브가 있어요. 뭡니까? 원래 이건 이제 동남아 쪽에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 꽃을 침대 밑에 넣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향기가 달콤해갖고 일단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진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뭐예요? 일랑일랑이라는 허브가 있습니다. 일랑일랑. 예, 일랑일랑. 이름 되게 이쁘다. 있나 있나 이거 아니지? 있나 있나 아니고 네, 네, 네. 일랑일랑. 일라에서 리을로 바꿔줘서 일랑일랑으로 일랑, 바꿔줍니다. 일랑. 네. 이런 허브는 이제 이건 주로 티보다는 에센스를 쓰는 건데 에센스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티슈 네. 갖다가 한 2방울 떨어뜨려서 방 구석구석 놔도 좋고요. 아니면 사실은 좀 더 이제 호호바 오일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이 달콤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만들죠. 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라벤더 같은 경우도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라벤더 티 아니면 라벤더 에센스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걸 상큼하고 활력을 주는. 예, 활력을 주고 예. 이런 산뜻한 것들 이런 걸 활용하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기억을 명심을 했다가 휴지 같은데 톡톡 좀 네. 뿌려서 닦아주고 이러면 우라가 확 치밀던 게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빨리 키우고 싶어요. 예. 뭔가 향이 진한 허브도 좋고 네. 또 사계절 내내 초록빛이 도는 그런 나무도 좋고 집안에 이렇게 지금 바깥 구경하기가 요즘 분위기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봄과 자연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 그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도 적극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 또 다양한 정보 알려주신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태동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교수님 폭소 갔어야. 너무 반가웠어요.